106페이지. 텔레비전과 친하면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적에는 전자오락은 성행하지 않았으므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졌고 대책에 골몰하기도 했다. 나도 텔레비전을 좋아하지만 당시 회사 생활이 너무 바빠서 별을 보고 출퇴근을 하였으므로 몇 달씩 휴일도 없이 생활해야 했으므로 저녁 뉴스 정도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아이들 엄마는 텔레비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일부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하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며 연속극도 안 보았다. 이거 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다만 저녁 6시부터 시작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아이들이 식사를 하면서 시청하는 것이 우리 집 규칙이었다. 이렇게 취약전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그 후 초중고를 거치는 동안에도 텔레비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나 불만을 갖지 않게 되었고 나는 토요명화나 전설의 고향을 좋아해서 꼭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때가 아니고 공부 계획이 밀리지 않았을 때는 불러서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크나큰 즐거움이요. 아이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나의 큰 권한이었다. 여기 토요명화나 전설의 고향 이야기하니까 정말 오래된 이야기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봤거든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이불 한 손에 쥐고 이렇게 눈까지 가렸다가 내렸다 이러면서 무서워하면서 전설의 고향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올해로 44살이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설의 고향을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고요. 그 후 막내가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었고 나의 회사 근무 시간도 짧아졌고 일요 근무도 덜하게 되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회사 다니는 분들이 거의 다 쉬면서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일요일까지 근무하시는 아버님들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든 육아나 교육에 대한 책임은 어머니에게로 가게 되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때 나 혼자 연속극도 보게 되고 일요일 아침에도 한두 시간씩 보는 일도 있곤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식사 시간 외에는 TV를 보려고 하질 않았다. 아이들은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비라는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혼자 편하게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느냐고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이 그러했다. 이 선생님 혼자 별 3개에 사셨네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TV를 보지 않는 게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어머니께서 연속극도 잘 보지 않았던 그런 교육 방침이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을까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독서에 취미를 붙이게 되면 텔레비전의 매력은 별것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약전 아이들을 텔레비전에서 떼어내어 독서의 취미를 갖게 하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바빠서 그랬든 일부러 그랬든 부모가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았다는 점, 부모들이 공부를 하였다는 점, 또 취향이 맞지 않았든 일부러 그랬든 간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 이야기나 연속극 이야기나 스포츠 이야기는 우리 집 가족의 화제에는 거의 오르지 않았던 것도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관심을 덜 갖고 독서에 취미를 붙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우리 집 식구들은 모이기만 하면 각자 생활하면서 체험했던 이야기를 서로 다투어 먼저 하고 싶어 했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주었고 잘한 일은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으며 가끔 자기가 읽은 책에 관해서 얘기를 하였으므로 시간이 모자르면 모자랐는지 화제가 달리는 일이 없었다.
이러니 식구들끼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얘기를 할 겨를이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텔레비전에 중독이 되면 왜 공부를 못하게 될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독서 취미를 앗아간다. 독서의 깊은 맛을 느끼기도 전에 편하고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에 빠져버리면 독서에 취미를 붙여주기란 매우 곤란한 일이 되고 만다.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무슨 수로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는가?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둘째, 공부 시간을 앗아간다. 성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같은 시간 내에서도 어떻게 능률을 더 올릴 수 있는가가 과제인데 하물며 텔레비전을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있겠는가? 비단 시청하는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시청 후 공부에 집중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허비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셋째, 생각하는 능력을 앗아간다. 공부를 잘하려면 창의력도 있어야 하고 상상력도 있어야 하며 응용력도 있어야 한다. 즉, 생각하는 능력이 고루 잘 발달되어야 하는데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텔레비전에 중독되면 생각하는 능력은 점점 퇴화하고 만다. 넷째, 인내심을 앗아간다. 참을성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텔레비전이다. 운동장에 가지 않아도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고 공개홀에 가지 않아도 쇼 구경을 할 수 있으며 영화관에 안 가고도 영화를 볼 수 있으므로 참을성을 길러질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는 장면이 나오면 리모컨 하나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싫어도 만나야 하고 겪어야 하는 인생살이에서도 참지 못하고 회피해 버리려는 습성까지 붙게 된다. 다섯째, 적극적인 성격을 앗아간다.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본들 자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일은 하나도 없다. 말하자면 무슨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을 하는 참여자 역할이 아니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바라만 보게 되는 방관자 역할로 끝나게 되므로 적극적인 성격이 감퇴할 수밖에 없다. 여섯째, 대화 시간을 앗아간다. 텔레비전에 빠져버리면 가족 간의 대화할 시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한다 해도 재미를 느끼기도 어려워지므로 점점 정도 멀어지고 속에 있는 말을 할 기회도 잃게 되어 아이들한테 더 어려운 고민이 생겨도 풀어줄 길이 막힌다. 일곱째, 건강을 앗아간다. 텔레비전을 장시간 보면 시력이나 자세 등이 나빠지는 등 육체적 건강만이 아니고 폭력, 살인, 물질 만능주의 등 정신건강도 해치게 된다. 텔레비전을 보면 안 좋은 점을 이렇게 7가지나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아이들이 텔레비전과 친해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요. 엄마가 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아이들도 실제로 자기 그 아이패드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패드나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도 때때로 있긴 해요. 뭐 원어로 된 애니메이션을 보면 아이들이 영어를 체득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좋은 점도 있기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텔레비전에 대해서 안 좋게 7가지 이야기를 하셨던 건 지나치게 많이 보고 습관적으로 계속 보게 되는 거. 그리고 아이들 프로그램이 매일 6시에 뭐 어린이 프로가 하게 되는데 매일 6시에 늘 TV를 보게 하는 그 습관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듯 텔레비전 중독은 마약과 같이 위험하고 나쁜 것이다. 아무리 무서운 에이즈라 할지라도 조심해서 걸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기만도 못한 것처럼 무릇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혹시 자녀가 텔레비전이나 전자오락에 이미 깊이 빠져버렸다면 끈기를 가지고
독서를 취미에 붙일 수 있도록 몇 갑절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멀리하고 책을 읽는 분위기로 바꾸고 가족 간의 대화도 재미있고 건전한 것으로 유도해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크게 걱정 안 해도 풀어줄 수 있는 문제이다. 제가 오늘 아이들 한글 교육을 얼만큼 빨리 시키면 빨리 시킬수록 좋다. 그러면 아이가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재미를 느끼게 되니까 나이에 상관하지 말고 이른 시기에 책을 많이 읽어줘라. 그리고 또 TV를 좋아하면 공부를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참고로 하셔서 교육에 아이들 교육하는데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